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채무자가 그 개인이 아니고 법인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일 경우에 공정증서를 이제 작성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개인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이제 법인일 경우에, 주식회사일 경우에 이 채무자가 이제 주식회사일 경우에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채권자가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법인이 뭐 채무자도 이 개인일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이 명목상 법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변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껍데기 법인이라고 통칭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유통업 법인, 유통업 법인, 이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또는 기계류라든가 이런 이제 법인에 딸려 있는 자산들이 유형자산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유통업이라든가 이런 법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명목상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법인을 상대로 해서 채무자로 해서 공정증서를 이제 작성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변제기일에 가서 변제를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변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채무자가 이제 법인이 될 텐데, 법인을 상대로 해서 채권 출심행위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법인 앞으로 되어져 있는 자산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뭐 껍데기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인 통장에 뭐 잔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저희한테 이제 변제가 되지 않아서 채권 출심이 의뢰가 돼서 조사를 해보면은 법인이 폐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정증서를 써준다고 하니까는 뭐 그냥 이것저것 안 가리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법인이라는 속성을 모르고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법인 앞으로 공정증서를 쓰고 도장 날인 받고 서류 주고 받고 뭐 금전을 빌려준다든가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변제기를 지나서 변제를 받고자 하면은 나중에 이제 회사는 껍데기일 뿐이고 결국에는 돈은 받지도 못하고 출심을 해봤자 회사는 망해져 있고, 뭐 결국에는 살아있다 손치더라도 회사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뭐 이렇게 받을 내용이 없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면 또 얘기가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법인을 주채무자로 만약에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고 연대보증인을 많이 세워놓으시는 게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뭐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만약에 법인이 뭐 파산을 한다든가 뭐 폐업을 한다든가 해도 개인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 출심행위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물론 연대보증인이 또 신용불량자이고 또 신용상태가 엉망이고 뭐 이러면은 또 그것도 뭐 사실 방법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대보증을 세우실 때도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보시고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지만은 사실적으로 그걸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또 없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연대보증인의 그 최대한 재산 유무라든가 신용 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보실 만큼 알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시고 주변 여건을 살펴보신 연후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나중에 돈을 떼일 수 있는 확률을 상당히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 공정증서라는 서류가 뭐 효과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뭐 법원의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가 변제기일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은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효력이 부여도 되어 있고,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이라는 그 장기간의 기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강력한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중요한 거는 채무자의 상태가 변제 자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 다 부질없는 그 행위에 불과한 거거든요. 뭐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연대보증인도 예를 들어서 뭐 그 변제 자력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뭐 아무리 그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정증서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그 뭐 한다 종이에 불과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그 회사 내용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이 회사가 내용이 있는 회사인지, 뭐 제조업인지, 업종은 무슨 업종인지,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 뭐 유통회사인지 아니면 껍데기 회사인지, 그런 것도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회사가 그 뭐 채무를 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설립한 지가 오래됐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설립일 한 지가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설립 일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안 가리고 무조건 공정증서만 썼다고 해서 장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설립한 기간도 좀 오래되고 이런 회사일수록 좀 뭐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는데 개인이 아니고 법인, 즉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는 법인일 경우에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좀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간략하게 이렇게 뭐 주의할 점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